혹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혹시나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하고 계신 어르신 계신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것이 바뀔 예정입니다.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서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이니 꼭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둘이 합쳐 평생을 고생했는데 늙어서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건 너무 서운하다. 경기도에 사시는 83살 박영수 어르신과 80살 정순자 어르신 부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분은 젊어서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장사도 하시고 굳은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쉬나 했는데 막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니 혼자 사는 옆집 노인보다 연금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현재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아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30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는 각각 24만 원씩 합쳐서 4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박영수 어르신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밥을 한 숟갈이라도 더 주나, 약값을 깎아주나, 오히려 서로 아프면 병원비가 2배로 드는데 왜 연금은 깎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5년 안에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고 5년 안에는 부부라고 해서 연금이 깎이는 일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박영수, 정순자 어르신 부부도 혼자 사는 어르신과 똑같이 깎이지 않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금액 자체도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은 약 3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8만 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생활비의 기본이 되고 병원에 가고 약을 사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씩 더 오를 예정이니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나이도 65세가 넘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나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소득인정액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가진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종합적인 평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있다면 이 역시 매달 일정한 금액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나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인지 아니면 부부가 함께 사는지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 신청할 때보다 기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2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10월생이시라면 2024년 8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생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급 시기가 늦춰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68세 김창호 어르신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을 함께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본인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리신 겁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게 놓친 돈이 무려 7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그 돈만 있었어도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병원비도 아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해 줄 또 하나의 든든한 안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커다란 벽 때문이었습니다. 75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영희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서는 내가 아들 덕에 잘 사는 줄 아나 봐. 아들은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모르나 봐.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을 눈물 짓게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드디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보고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식이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도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거꾸로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한 손으로는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줬던 돈을 다시 뺏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요. 이제는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갑자기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될 때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61살의 택시 운전기사 최영철 어르신은 작년에 허리를 다쳐 2달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어서 생계가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억지로 일하다가 병을 더 키울 뻔했다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는 최영철 어르신처럼 아프면 푹 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없애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입원 치료는 물론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60%인 약 48,000원을 최대 15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정도이니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병원비와 간병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1살의 이정숙 어르신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석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지만 모두 직장이 있어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들어간 간병비만 무려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매일 밤 잠을 설쳤다. 차라리 내가 빨리 가는 게 돕는 길인가 싶었다.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는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말 보통 가게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집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립니다.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하여 하루 10만 원의 간병비 중 5만 원은 국가가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와 방문 목욕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던 73살 박명자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와주신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갑자기 아파도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헤맬 필요 없이 내 건강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재료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백내장 수술 후에 돋보기 없이도 잘 볼 수 있다는데 200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그냥 일반 렌즈로 수술하고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릎,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고가의 재료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크게 낮출 예정입니다. 수술비 때문에 참고 병을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이 개수를 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틀니 본인 부담률도 낮춰서 더 적은 비용으로 튼튼한 치아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활짝 웃으실 수 있는 행복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치매 문제 역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더 빨리, 더 쉽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과 병원비, 간병비처럼 아프거나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와 생활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직 일할 힘은 있는데 막상 일해서 돈을 벌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일을 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도 연금이 줄어들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은 아예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근로소득 공제 제도의 폭을 더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연간 1,080만 원, 즉 한 달에 90만 원 정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금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종류와 혜택도 훨씬 다양하고 풍성해집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 공익형 일자리, 예를 들어 도서관 안내나 공원, 정화활동 같은 경우 월 활동비를 기존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높이고 참여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1년 내내 꾸준히 소득을 얻으실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더욱 전문적이고 높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이나 아동 지원 시설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께 고정된 급여를 드리는 방식인데 월 6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비와 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재미있고 보람있는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어르신 스마트폰 안내 도우미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연령 70세의 어르신들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상주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께 앱 설치나 영상, 통화, 은행 앱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신데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서 활동비 전액을 실수령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실버스 안내 도우미 일자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와드리는 일인데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아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경력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기쁨과 편의를 더해드릴 생활비 지원 정책도 확대됩니다. 먼저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통신비도 월 3만 원까지 지원하여 손주들과 마음껏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연 20만 원의 문화비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돈으로 책을 사거나 연극 공연을 보거나 영화를 보시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분자 어르신은 통신비 때문에 스마트폰 데이터는 거의 꺼놓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요금 폭탄이 나올까 무서워 손주들이 보내준 동영상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3만 원이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습니다. 이제는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는 재밌는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겠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기초연금 감액 완화, 병원비 절감, 간병비 지원, 일자리 소득, 그리고 각종 생활비 지원까지 모두 더하면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많게는 800만 원에 가까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지원과 혜택은 안타깝게도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앞에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신청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나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야. 서류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신청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팔았거나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게 되었다면 꼭 알려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로 허위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은 얼마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는 혜택들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대행업체들은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지 혜택 신청은 국가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절대로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책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받아도 깎이지 않고 금액도 40만 원까지 오르는 기초연금. 둘째,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셋째, 국가가 절반을 책임져주는 간병비와 병원비 지원. 넷째, 연금이 깎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큰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 놓인 숟가락을 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숟가락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자식들을 키우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후가 불안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이 웃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